내 이름은 소노자키 류지. 21살인 대학교 3학년이다. 일단은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있으며 혼자서 자취도 하고 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고자 늘 가던 장소로 향하고 있다. 단지 그뿐인데. 우와, 제가 걔야? 확실히 일반인 같진 않다. 소노자키 조직의 후계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쪽을 쳐다봤어. 오늘도 깡패 같은 분위기 장난 아니네. 소문으로 들은 것처럼 몇 명 정도는 쉽게 담궜을 것처럼 생겼어. 이처럼 나쁜 의미에서 유명해진 나는 길을 걷기만 해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소문으로는 야쿠자의 후계자, 최소 몇 명은 죽였지만 은폐했다. 등에는 용문신이 있다. 대학에 다니는 건 사냥감을 물색하기 위함이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계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흉흉한 소문들 뿐이다.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그럴 리가 있냐? 나는 태생적으로 대화도 잘 못하는 아싸다. 야쿠자의 후계자는 무슨,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형이다. 어두운 과거는 중2병에 걸렸을 때 생성했던 흑역사 정도밖에 없다.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이미지 변신을 했는데 나는 예상외로 눈매가 험악했던 모양이다. 거기에 더해 익숙하지 않은 서툰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사귀고자 여러 명에게 다가간 결과 먹잇감을 발견하고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야쿠자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듯하다. 처음 반년 정도는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야쿠자가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다며 다들 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포기했다. 지금은 그냥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쾌적하게 오타쿠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난 전혀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다고. 늘 그렇듯이 도시락을 먹기 위해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는데 어쩐 일인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치 숲속에서 곰을 만난 것처럼 반응했다. 작은 체구의 헐렁이고 수수한 옷차림, 눈가를 가릴 정도로 길고 덥수룩한 앞머리, 상당히 어려 보이는 얼굴. 척 봤을 땐 남자 중학생인가 싶었지만 보이시한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관찰하고 있자 천적을 만나 궁지에 몰린 토끼 같은 표정을 지었다. 여기 선배 나와발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와발이라니. 아무래도 내 소문은 난생 처음 보는 이런 애까지 침투한 모양이다. 그나저나 선배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학생인가 본데 아마 신입생이겠지. 난 딱히 널 쫓아낼 생각 없어. 간섭할 생각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네? 약간 폼 잡으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대화가 서툰 데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사람과 말을 섞었다면 선택지는 단 하나. 일단은 거리를 둔다.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며 도시락을 꺼내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켰는데 목소리가 들린 쪽을 쳐다보자 나를 보며 아차 싶은 표정을 짓는 얼굴이 보였다. 왜? 죄송합니다. 그 게임 저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이돌 육성 게임이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현질도 하고 있다. 저도 현질은 어느 정도 해요. 저번 달 뽑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당분간은 절약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아, 그 한정 캐릭터 고인물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나는 운 좋게 나와서 다행이야. 선배도 고인물이세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요? 음악으로 따지면 이 그룹이 좋은데 개개인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활기찼던 얘. 아, 저도 알아요. 가끔씩 보여주는 그 소녀스러운 리액션이 반전 매력이잖아요. 설마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저도 현실에서는 게임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동지를 만나서 기뻐요. 애초에 나는 교수님들 말고는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지만 어쨌든 반전 매력을 하는 이 후배랑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소노자키 류지야. 너는? 네? 아, 죄송해요. 전 오쿠마 시즈키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선배. 그렇게 나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 친구 맞겠지? 아, 그러고 보니까 성별을 물어보는 걸 까먹었네. 시즈키. 남자 이름치고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말하는 것도 털털하고 아이돌 육성 게임을 하는 걸로 보면 남자가 맞겠지?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늘 가던 곳으로 향했다. 시즈키 오늘도 있으려나? 딱히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없어도 어쩔 수 없다며 혼자 구차한 변명을 떠올렸는데 형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와바리는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형님? 기대감과 불안으로 설렜던 내 감정을 돌려줘. 그게 어제는 건방지게 친구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실례였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형님이라고 해봤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반은 진담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친구라고 생각해도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럼 형님처럼 모실 필요는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놈의 형님에서 좀 벗어나. 근데 넌 나랑 같이 있어도 괜찮겠어? 네 친구들은 아, 괜찮아요. 전 친구 없어요. 아무래도 지뢰를 밟은 것 같다. 그래? 너는 그래도 사교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입학하자마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었거든요. 퇴원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저를 제외하고 다들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하긴 이미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어렵지. 일단 여기서 친구 한 명 사귀었으니까 이대로 조금씩 늘려가면 되지. 안 그래? 고맙습니다, 선배. 에이, 선배 은근히 좋은 사람이네요. 얼굴만 안 그랬으면 친구도 많았겠는데요? 칭찬이냐 욕이냐? 아니요, 순수하게 의문이 들어서요. 이미지 변신 같은 걸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이미지 변신 말이지. 이걸 봐. 여기 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해? 되게 촌스럽네요. 아니, 이거 선배예요? 전형적인 멸치 오타쿠 아니에요? 그래 맞아. 지금 이게 이미지 변신한 상태야.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안경을 렌즈로 바꿨으며 머리를 짧게 잘랐다. 머리를 잘라준 미용사가 다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아냐? 머리를 자르기 전에는 눈매가 이럴 줄 몰랐던 거겠죠? 비극이네요. 이대로 살 건지 예전으로 돌아갈 건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그 전으로 돌아가기도 뭐해서. 촌스러운 오타쿠냐 야쿠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니 끔찍한 인생이네요, 선배. 너 보기보다 굉장히 신랄하게 말한다. 기운내요, 선배. 그래도 일단 처음으로 선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기뻐 죽겠다 야. 기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니 뭔가 억울하달까. 자, 점심시간은 짧아요, 선배. 밥 먹고 게임해요. 지금 열린 이벤트 어디까지 했어요? 알았어. 이벤트 진행은 이 정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시즈키는 쾌활하게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바꿔주었다. 정말 쉽게 만나기 힘든 친구를 얻은 것 같다. 되도록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으면. 아니, 선배. 한정 캐릭터를 이미 다 모았네요? 돈을 얼마나 쓴 거예요? 돈 안 썼어. 그냥 뽑았더니 나온 거야. 진짜요? 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얼굴에 운이 없는 대신에 뽑기 운이 좋은 거 아닐까? 아, 그렇군요. 바로 납득해버리니까 그건 그거대로 착잡한데.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둘이서 놀러 다니게 되었다. 시즈키랑 나랑 게임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이나 책 읽는 취향 같은 것도 비슷해서 같이 노는 게 즐겁다. 가끔 독설이 날아올 때도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진 않아서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순조롭게 잘 지내고 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오해라고는 해도 내 평판이 나쁜 건 여전하기 때문이다. 나랑 같이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본다면 시즈키한테 친구가 안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랑 학교가 끝난 이후의 시간 외에는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하자고 했는데. 뭐해? 시험이 진짜 큰일 났어요, 형님. 방금까지의 감정적인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아, 어떤 과목이 큰일 난 건데? 사실 큰일 안 난 게 별로 없긴 한데 제일 큰일 난 건 제2 외국어인 프랑스어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겠는데? 학교 끝나고 나랑 공부할래? 네? 선배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아요? 프랑스에도 마피아가 있던가요? 야쿠자 쪽으로 생각하지 마. 난 외국어에 능통한 편이야. 중국어랑 스페인어도 가능하지. 그런 능력자를 협박해서 대리 시험 치게 만들 것처럼 생겨서요? 시끄러. 그래서 공부는 안 가르쳐줘도 된다 이거지? 죄송해요. 부디 가르쳐주세요. 까딱했다간 알바도 잘릴 것 같아요. 뭐 1학년 때부터 필수 교양에서 F를 맞으면 힘들긴 하겠지. 알았어. 일단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공부하는 거 도와줄게. 와, 아싸. 공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좋아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보니까 너 아직도 무슨 알바하는 건지 안 알려주게? 역 앞에 있는 어딘가에서 손님 접대를 한다는 것만 말해줄게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창피해서. 뭐 무슨 기분인지 알지. 보고 싶긴 하지만. 근데 선배는 알바 안 해요? 올해부터 취업 준비하려고 그만뒀는데 2월까지는 했었지. 중고샵에서. 설마 손님 접대를 했어요? 아니 창고 정리처럼 뒤에서 하는 일을 했지. 절대 가게 밖으로 나오지 마 라고 했거든. 덕분에 시급은 꽤나 짭짤했지만 그럭저럭 힘들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고 보니까 역 앞에 있는 식당에 되게 귀여운 알바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시즈키도 알고 있으려나?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학교가 끝난 뒤 시즈키의 공부를 봐주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즈키는 머리는 나쁘진 않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가며 순조롭게 이해력을 늘려갔다. 그렇게 내일로 다가온 시험날, 나는 마지막 확인차 몇 가지 문제를 풀게 했다. 이 정도면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하겠네. 네, 고맙습니다 선배. 좋아. 그럼 조금 일찍 끝나긴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저기 선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뭐? 내일 시험이니까 얼른 집에 가서 복습하고 푹 쉬는 게 낫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사실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그러고 보니까 너 형제랑 같이 산다고 했었나? 예전에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혈육이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사실 제 혈육한테는 남친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그게 왜? 설마 집에 데려와서? 네, 다 큰 성인이 자취방에서 단둘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죠. 가까운 가족의 그렇고 그런 사정을 알게 되는 건 아무래도 뻘쭘하지. 그렇다면 집에 가기 싫은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시험은 내일이다. 어떻게든 푹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 그럼 시즈케,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네? 네. 선배 혼자 산다고 했었죠? 그렇다. 나는 현재 혼자 살고 있다.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간 친척네 집에서 집을 지키는 겸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 부모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된다니. 혹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 삼촌한테 허락만 받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래? 뭔가 엄청 당황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지? 어차피 남자들끼리니까 편하게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자 시즈키는 점차 진정이 되는 듯 하더니 그럼 실례할게요. 어째서인지 수줍은 듯이 말하는 시즈키를 본 나는 진심으로 순간 넋을 잃고 쳐다봤다. 진정해. 상대는 남자야. 남자라고. 나는 이성애자다. 시즈키가 남자 대학생인 것 치고는 동안인데다가 얼굴이 여자처럼 예쁘장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선배? 알았어. 일단 오늘은 푹 쉬어.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자고 가라고 하신 거죠? 그야 내일은 시험 당일이니까 푹 쉬라는 뜻으로 한 말이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래라고 한 건요? 집에 있는 게 불편하면 우리 집으로 대피해도 된다는 뜻인데? 아까 그 대화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나?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즈키는 잠시 나를 노려보는 듯 하더니 머지않아 포기하듯이 한숨을 쉬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잘 부탁해요. 알았어.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이고 심장을 두근거린 나는 내가 양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그러면서도 시즈키가 보답으로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라고 하길래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본 뒤 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자, 들어와. 실례하겠습니다. 와, 엄청 좋은 곳에서 사네요. 심지어 되게 깨끗해요. 삼촌네 집에서 사는 건데 어지럽힐 수는 없지. 여긴 평소에 안 쓰는 손님방이니까 써도 돼. 네. 그럼 옷 정리부터 하고 저녁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장본건 주방에 갖다 놓는다. 원래 이 집 주인인 삼촌은 앞으로도 3년 정도는 해외 출장에 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친구가 당분간 머물다 갈 것 같다 라고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도 해줬겠다. 문제될 건 없. 오래 기다렸죠. 저녁 준비할게요. 그럼 부탁... 왜 그래요, 선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체구는 작지만 나올 곳은 나오고 들어갈 곳은 들어간 초대박 미소녀가 나타났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시즈키의 성별을 착각하고 있었음을. 어떡하지?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어쨌든 여자한테 자고 가라고 한 셈인데. 좋아, 이렇게 된 이상 정말 미안해. 왜 그래요, 선배? 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여자에게 아무런 면역 없는 내가 능천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 방금까지 너를 남자라고 착각했어. 네? 그런 거군요. 어쩐지 예전부터 참 거리낌 없다 싶긴 했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음담패설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고 가라고 한 거랑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한 것도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 선배, 엄청난 무례를 저질렀다는 건 안다. 그러니 나한테 정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좀 놀라긴 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전 선배가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여자가 남자 혼자 사는 집에서 지내도 괜찮겠어? 전 선배를 믿어요. 아니면 저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게요? 아무 짓도 안 해. 알았어. 내가 믿음에 보답할게. 그건 그것대로 좀 아쉽지만. 그럼 다시 한번 잘 부탁해요, 선배. 그래, 나야말로. 근데 이 일은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어? 제 혈육한테는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신세질 거야 라고 했어요. 나도 비슷해. 뭐 그럼 괜찮으려나? 그리고 시즈키, 너 혹시 식당에서 알바해?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으로 듣던 엄청 귀여운 알바가 너였구나. 그나저나 얘 겉보기에도 그렇고 평소에 행동하는 것만 봐도 자기가 어떤 외모를 지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예쁜데 그걸 모르다니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시즈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내 이성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 그래요, 선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맞다. 넌 이름의 한자가 어떻게 돼? 얘기 안 했었나요? 흔곰할 때 오쿠마, 조용한 공주할 때 시즈키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쿠마 시즈키라고. 에? 이름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너는 작은 생쥐의 시끄러운 왈가닥처럼 생겼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선배야말로 못돼 먹은 악당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왜 그래요? 소노자키 류지만 해도 충분히 야쿠자스럽다는 얘기를 듣거든. 그날 밤, 그 뒤로 바보 같은 언쟁을 펼친 덕분인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심장이 철렁이기도 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나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나저나 시즈키가 여자였을 줄이야. 이제까지 왜 눈치를 못 챘지? 잠깐,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래?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은 시즈키는 당연히 나를 남자로 인식했을 텐데 그런 내 말을 듣고 수줍은 듯이 받아들였더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타일렀지만 결국 그날 밤은 마음이 복잡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앞으로는 계속 같이 지내야 하는데 괜찮을까? 선배, 이렇게 늘어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치울 건데 뭐 어때? 치운다는 건 알지만 애초에 어지럽히지 않으면 더 편하잖아요. 조금은 걱정되었던 동거였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애초에 성향이 잘 맞기도 하고 남자라고 생각했을 당시의 관계성이 여전히 유지돼서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곤란할 때가 있긴 있다. 야, 시즈키, 보일 것 같아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 안 보이도록 신경 쓰고 있거든요. 선배 변태. 중요 부위가 안 보이면 그만인 것도 아닌데. 보다시피 시즈키는 조심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내 이성의 끈은 종종 흔들리며 매일 시험에 들고 있다. 근데 선배도 불평하는 것 치고는 저랑 거리를 두지는 않네요. 여긴 내 집이잖아. 내가 도망칠 이유는 없지. 그건 그렇네요. 얹혀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선배. 정말 고마우면 아침에는 혼자 좀 일어나 보지 그래.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혼자였으면 알아서 잘 일어나요. 더불어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시즈키의 거리감이 이상해진 느낌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여자로서의 시즈키한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선배, 어제 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문? 무슨 소문? 제가 기둥서방을 먹여 살린다느니 야쿠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에요. 내 얘기야? 당연히 정정했겠지? 네, 물론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선배가 집에서는 꽤나 귀엽다고도 얘기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왜요? 전 나름 진심인데. 선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싫어요? 그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살짝 당황했는데 마침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가 온 거지? 잠깐 나갔다 올게. 시즈키에게서 도망치듯이 황급히 나갔기에 누가 왔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뭐 괜찮겠지. 네, 누구세요? 류지, 잘 지냈냐? 삼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귀국했다. 간만에 놀래켜 주려고. 아니,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우리 삼촌이자 이 집의 원래 주인이다. 그러니 환영해줘야 마땅한 사람이건만 지금은 큰일 났다. 어떻게든 상황을 얼버무리고자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선배, 무슨 일이에요? 각자 짧은 감탄사를 내뱉은 뒤 시간이 멈춘 듯 침묵이 흘렀다. 류지, 네가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 뒤로 삼촌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자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삼촌은 그건 그렇다 치고 라며 말을 이으셨는데 남녀가 둘이서 동거를 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이라 맞는 말이다. 그렇죠. 삼촌은 그 부분만 지적하신 뒤 방해가 되니까 가보겠다며 집을 떠나셨다. 원래부터 얼굴만 보러 온 거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호텔에서 묵겠다고 하셨다. 정말 삼촌께는 죄송한 마음뿐이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는 거지.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즉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의 애매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선배는 제 마음이 어떤지 눈치챘죠? 동거하자고 했을 때 네 반응을 생각해보면 모를 수가 없지. 최근에 네 행동은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거였어? 네, 둘째 날 아침에 선배가 어색해하는 걸 보고 들켰구나 싶었어요. 그럼 이왕 들킨 거 즐기는 게 낫겠다 싶었죠. 우리는 확신이 없었을 뿐 서로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사실 저희 언니네 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대요. 부모님이 꾸짖으셔서 반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잘 됐네. 네, 그래서 돌아오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절했지만요. 저는 선배랑 있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이대로 같이 살고 싶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얼굴이 새빨개진 시즈키의 용기를 쥐어짜는 고백.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으면서도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시즈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그래 라는 허락으로만 끝내고 싶진 않다. 그렇다면 있잖아 시즈키,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 말인데 나도 같이 말해도 될까? 네, 뭐 상관은 없는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사귀는 사이입니다. 따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네, 좋아요. 잘 부탁해요, 선배.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는 시즈키는 여자친구다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근데 시즈키,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뭔데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뭐든지 대답해 줄게요. 고마워. 너는 언제부터 나를... 시즈키의 성별을 다시 인식하고 돌이켜보면 예전부터 나한테 호감이 있던 걸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는 짐작도 가지 않는다. 꽤 오래됐어요. 선배를 좋아하는구나 싶었던 건 만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일걸요? 그렇게 초반에? 내가 호감이 갈 만한 부분이 있었나?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내가 재미있었던 건지 시즈키는 잠깐 웃더니 선배는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표정이 엄청 부드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 평소에는 되게 무서운 얼굴인데 가끔씩 그렇게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보고 그 갭 차이에 홀딱 반했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너 게임할 때도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를 좋아했었지? 네, 전 반전 매력이 약하거든요. 야 저기 봐. 웬 험상궂은 남자가 여자애랑 싸우고 있는데? 저 둘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괜찮긴 뭐가. 시비라도 걸린 거라면 도와줘야. 괜찮다니까. 보면 알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잖아. 그렇네.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괜찮은 거 맞네. 그치? 저 표정을 보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흐뭇하고 보기 좋으면서 저 둘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